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님 광나루를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임금님께서 광나루를 건너시는 경우는 이 남한산성을 가시거나 아니면 태종의 묘가 있는 헌능 혹은 세종대왕이나 효종대왕의 능이 있는 여주의 영릉을 참배하실 경우 혹은 단종이 영월로 유배 갔을 때도 결국 광나루를 건너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코스는 동대문을 벗어나서 동묘 옆길을 거쳐서 영도교, 왕십리동,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화양정, 광나루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습니다. 자, 도나문을 나서서 백성들에게 임금님의 행차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금님이 이렇게 길을 나시게 되면 하나의 신호로서 두끼가 선도를 하게 마련이고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교룡기가 뒤를 따르게 되는데 임금님의 행차에는 이렇게 연을 타고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흥인지문 동대문을 벗어나셔서 바로 동묘를 거쳐서 영도교 다리를 건너시게 되는 것이죠. 그 동묘에서 참배를 하고 난 뒤에 영도교를 건너는데 원래 이 다리의 명칭은 왕심평대교였습니다. 즉 광나루로 가기 위해서 왕십리와 뚝섬을 거쳐 가게 하는 다리로서 들었던 것이 왕심평, 왕심벌, 왕십리벌 대교가 되겠는데 이것이 정순왕과 헤어졌던 단종의 그런 이별 할 때 이용한 다리라고 하는 것이 후대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영도교, 영이별교 혹은 영미교 등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희문 쪽에서 이 한얀도성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동그라미 빨간 표지 안에 영도교가 보이고 있고요. 앞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금님은 일반적으로 광희문을 이용하기보다는 청계천을 이 영도교를 건너셔서 왕십리 방향으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로 확인해 보면 바로 이곳이 영도교가 되겠고요. 자, 영도교를 건너셔서 지금의 신당동 중앙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희문 쪽에서 오는 이런 신장로길이 왜 뒷길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왕십리를 거쳐서 지금의 한양대교 옆을 거쳐서 이렇게 중량천을 건너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는 코스는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고갯길을 차량 고개를 거쳐서 잘 보이시진 않습니다만 살고지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당시 지금 보이시는 이 큰 다리는 성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자리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뒤쪽에 삭은 이 모래언덕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도교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용두동 쪽에서 다리를 건너시게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우당교 근처에서 다리를 건너서 마정동 축산물시장 뒷교수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고지 다리를 건너시게 되면 바로 이 오른편으로 난 길이 뚝섬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편으로 가는 길이 바로 화양정이 있는 능동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능동로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던 자리에 유릉이 있었기 때문에 능동로라는 명칭이 붙여졌고요. 1926년도에 유릉이 이장을 하고 난 뒤에는 그곳이 골프장으로 바뀌어서 군자리 골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일부 흔적이 어린이 대공원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무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이기도 했었던 수은정 황제의 비였었던 순명 효황후의 무덤이 있었던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가까이에 화양정이라는 임금님의 정자가 있어서
이렇게 광나루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화양동이라는 지명도 이 정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양동을 지나서 이제 한강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건너는 다리가 나루가 바로 광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 북쪽은 양주군이었기 때문에 양주군 쪽에서는 이거를 양나루라고 불렀고요. 그 건너편은 광주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광진, 광나루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6년도에 만들어진 이 광진교가 지금까지 다리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한강에 두 번째로 세워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1917년에 소위 한강 인도교라는 게 노들나루, 지금의 노량진에 세워진 이래로 두 번째로 세워진 다리가 광진교가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광나루는 한강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리가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타셨던 배를 용주라, 용이 새겨진 배를 타고 건너시기 마련이었는데, 이때 대단히 번거로운 게 혼자 타고 건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배들이 호위를 해서 건너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과 물자가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자, 이 당시에 건너셨던 광나루의 북쪽 부분이 아차산을 배경으로 하는 지금의 워커힐 호텔이 있는 그 지역을 해서 건너시게 되는데, 이 겸재정선의 그림에 나타난 이 광나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차산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별장들이 들어서 있고, 앞에 소위 뱃놀이를 하는 배들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도 물놀이를 하는 중요한 명소로서 광나루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헌능을 행차했을 때의 정조는 주교를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만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교를 이용하기도 했었으니, 광나루의 주교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당시에 노들나루에 놓였었던 이 수원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임시다리의 그림을 통해서 주교가 당시에 이 정조에 의해서 때에 이렇게 만들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다리를 건너던 용주를 타고 건너게 되면 이 맞은편 지금의 천호동, 암사동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재의 송파진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남한산성이 보이고 있고요. 금암산, 이성산성을 거쳐서 여러분들 이 뒤에 보이는 것이 검단산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앞에 보이는 이렇게 큰 한우 건물이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 이 한강을 걷는 임금님이 잠시 머물렀었던 주정소의 기능을 했었던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일은 여러분들 이 앞에 모래사장이 대단히 발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아주 강폭이 넓은 한강과는 다르게 1960년대에 광나루를 보게 되면 지금 광진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 대단히 넓은 백사장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곳에 대표적인 소위 광나루 유원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바로 이 백사장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7년도에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군자리 골프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앞길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광진교가 있는 곳에서 임금님은 배를 타고 건너시거나 아니면 배다리를 타고 건너셔서 광주 관내로 넘어오시게 되고, 이곳에서 대모산 밑에 헌능을 가실 수도 있고 남한산성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천 여주를 거쳐서 이렇게 영릉으로 가실 수 있는 바로 길목에 광나루가 있었다. 그래서 임금님은
동쪽이나 남쪽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 광나루를 건너셔야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광나루를 건너셨던 조선시대의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